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자주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 직전에 앞방송이 그 달러 매수를 신중해야 된다, 즉 이 달러 매수를 자제를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환율이 피크에 올랐을 때,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고, 이 미국과 이 통화 스와프가 되기 직전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아마 이 1,300원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방송했던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나름대로 자평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학을 갔다가 귀국을 하고 나서 이 어머니와 함께 이 제주 여행을 했던 이 모녀가 코로나로 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서 이 제주지사인 원희룡이가 이 모녀를 상대로 해가지고 1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러한 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 제주지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드루킹 범죄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가 경남지사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가 말 엉덩이에 딱 달라붙어서 천리를 가듯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달라붙어서 가야 된다고 대한민국을 파리에, 제 나라를 갖다가 파리에 비유를 해서 비하를 한 사람이, 즉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침을 뱉은 그러한 자가, 이 박원순이라는 자가 서울시장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중국이란 나라가 덩치만 크지 그 나라 국민들 엄청나게 후진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스위스가, 덴마크가, 노르웨이가, 스웨덴이 우리를 보고 파리가 말 엉덩이에 딱 달라붙어서 가듯이 대한민국에 딱 달라붙어서 가야 된다고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정치인들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 나라를 마치 중국의 속국처럼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이 천하의 역적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완용이보다도 더 나쁜 천하의 역적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이 최빈국 북한에다가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이가 난타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존감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자,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연방 통일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이 연방 통일을 반대를 할 것입니다. 우리하고 북한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아 놓으면은 한마디로 이 물타기가 돼서 이 연방 통일이 쉬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 더할 나위 없는 역적 행위인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제주 여행을 갔다 온 모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원희룡이가 제가 한심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누구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가 걸린다면은 과연 이 여행을 하고 싶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가 자신이 걸렸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아마 이 여행을 다니려고 생각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모녀가 여행을 다닐 당시에는 자신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과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 법률적인 개념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 무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무과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잘못이 없는데 뭘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까? 무슨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지구촌에 있어 가지고 이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여행을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본인들은 적어도 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런 억지 논리를 주장을 한다면은 이번 코로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무증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무증상 때 자신이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면 확진을 받으면은 다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모녀 같은 경우에는 이 20일 날 여행을 시작을 했고 24일 날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6일 날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자신들이 이 코로나 걸렸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죠. 물론 그 기사를 보면은 약간의 인후통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여행 다니기에 불편 없는 정도였고, 따라서 그 모녀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미국에서 돌아온 시차라든지 뭐 여행 피로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녀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그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애초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희룡이가 왜 TV식이나 출연을 해가지고 1억 원이 뭐 훌쩍 넘는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니 많이 하면서 속된 말로 이 개거품을 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책임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그 희생양을 하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이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아니고 이런 그 무책임한 사람들,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국민들한테 사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하는 이런 점들을 이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이 선동정치죠. 그렇지만은 선동정치를 할 때 해야지 어떻게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공포에 질린 모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상대를 해가지고 그런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참 이 한심한 것은 이 제주시의 그 고위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 모녀가 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니 많이 하면서 그런 소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 이 조선 말기에 이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는 그런 기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이 탐관오리들 철퇴를 내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분석이 맞다면은 이런 정치인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말고 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공포에 얼마나 그 두 모녀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모녀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짓을 한다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짓거리를 한다면은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에 대한 이 역적질을 하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역적질을 하는 정치인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공포에 질린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소금을 뿌리는 이런 저질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이 우한 코로나가 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제를 이 주식과 연관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흔히 그 인생에서 이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이 기회다운 기회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주변으로 지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금처럼 자신 앞에 이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저희 회원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 아침 저녁으로 그 종목에 대한 시황이나 설명을 갖다가 분석으로 문자를 드려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 문자로 보내면은 글자 수가 1000자로 제한이 됩니다. 다 설명을 못해서 이 부득이하게 이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비중을 갖다가 30, 40%로 비중을 보유하라고 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3월 16일 최저점에 비해서 무려 한 더블로 한 100% 정도를 급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30, 40%를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보유하라고 말을 하는 등 그간 워낙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눈치 빠른 분들은 30, 40%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으로 보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아마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이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급상승을 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되느냐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은 회원분들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할까요? 특히 중요한 것은 금요일날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문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그러니까 30일이 되겠죠. 이 월요일날 이 상한가가 예측이 되고, 특히 그 상한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상한가인 점상한가가 예측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대비해 가지고 한 열흘 정도의 100% 정도가 상승을 했고, 월요일날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은, 점상한가로 간다면은 130%가 상승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130%가 급반등을 한 상태에서 과연 이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가 매수를 하라는 말 뜻으로 이 방송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130%가 올랐는데 어떻게 이 매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동안 우리 회원분들께 수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테마군에 속한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카드를 갖다가 다 써버리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30, 40%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쓰지 않고 많은 카드들을 숨겨놓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마라톤에서 이 페이스메이커를 앞세우고 우승자가 뒤따라가는 그러한 비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종목에서 이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그 숨겼던 카드를 하나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로 인해서 월요일 날 점상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카드의 효과가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점상한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130%가 상승했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매수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목이 속한 테마군에서 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최고의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많이 강조를 했죠. 자, 그것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면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비록 상한가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상한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을 할 점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매수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월요일 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후에는 추가로는 또 이 매수를 해도 되느냐, 계속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매수를 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기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기존 종목을 그러면 팔고 이 같은 테마에 속하니까
이 종목으로 어제 추천드린 종목으로 옮겨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같은 테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 이 종목을 처분을 하고 굳이 이 새로운 종목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기존 그 주력 종목의 테마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수많은 방송들이 우한 코로나 관련주가 이 끝이라는 방송들을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속된 말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말씀까지 표현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세계 증시 전체가 이 공포에 빠지고 패닉에 빠졌을 때도 아주 암울한 시기였죠. 그때도 제가 이 우리 기존 주력 종목이 상한가 한번 안 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이 상한가가 한 방 나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며칠 전하고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상한가 한 방 안 가고 끝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지금 바로 이 상한가 분위기가 와버린 것입니다. 와버린 것이 아니고 온 것입니다. 이 기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력 종목 사실은 그 어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상한가에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상한가가 굉장히 유력했었죠. 그렇지만은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 시장 전체가 아마 그 원인 불명의 사건인데 이 시스템 붕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추측을 한다는 그런 문자를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그런 오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상한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이 주력 종목이 상한가 행진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30-40% 보유 종목과 함께 우리가 모두가 돈방석에 앉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들 그렇게 빗나가지 않은 거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 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테마군에 속하지만 그러면은 어제 추천드린 종목하고 우리 기존의 종목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착시 현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그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 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거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 당분간은 이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이 기존의 우리 주력 종목이 실적이 압도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나중에는 우리 기존 주력 종목이 비록 실적이 좋을 것이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당장은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 이 실적이 상승률이 훨씬 빠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종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에서 굳이 그것을 팔고 어제 추천드린 종목으로 굳이 옮길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현금이 여력이 존재한다면은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기존 종목보다는 어제 추천드린 종목으로 월요일 날 매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대단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주말에도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를 갖다가 예측을 잘 하지 못합니다. 늘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현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착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단타를 하게 되고 좀 오르면은 팔아버리는, 말하자면 이 광삼전 먹고 팔아버리고 또 내리면은 놀라서 팔아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 이 세계 증시 공황이 왔을 때도, 그래서 비록 이 주가가 내렸을 때도 이 제가 드리는 분석은 정말 정확했고 제가 드리는 이 예측 역시 정확하게 실현됐다는 것을 아마 주가가 내리는 속에서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가 그 점은 인정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두 테마에서 제대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번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한테는 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은 신규로 회원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월 회비는 50만 원입니다. 이 화면 자막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신규 진입은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